행정실록 36건 중종 14년 9월 3일 가보 네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전주부윤 이 사균의 상소를 내리며 이르기를 별로 거행해야 할 일도 없다. 형심만 많고 실속은 적다. 는 것도 어찌 그의 말처럼 심하겠는가 하였다. 그의 소의 대략에 백성에게 친근한 관원은 수령과 같은 것이 없으니 수령은 백성 보기를 어린이 아이와 같이 하고 백성은 수령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여 따르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 엄한 부형이 자식을 가르치듯 해야 상하가 서로 보존되고 명분이 문란해지지 않는 법입니다. 만일 한갓 백성을 돌볼 줄만 알고 완악한 사람을 가르쳐서 통솔하지 못한다면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수령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제거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수령도 또한 백성들의 이러함을 보고서는 내가 오늘 완악한 백성들을 통솔하려 하다가 내일은 회방이 생길까 싶어 하여 수령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은 수령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관중 중에 스스로 공무를 준비하여 백성을 돌봐주는 자가 있기까지 하여 너무 많이 거둔다는 악명만 면하려다가 도리어 너무 적게 거둔다는 기롱을 받게 되니 이들이 어찌 백성을 돌봐 줄 수는 있지만 만홀히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관찰사들은 또한 백성들의 기림과 해방에 따라 수령의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문서 처리 빠르고 더듬에 따라 현명 여부를 인정하기도 하여 형식만 많고 실질은 적으며 상하가 서로 썩여 허위가 저절로 생기게 되니 만일 수령 진퇴하기를 오로지 실질에 의해서 하고 허식과 떠도는 비방에 움직이게 되지 않도록 한다면 백성들의 심지가 안정되고 습관과 풍속이 순후해질 것입니다. 물건의 명칭은 진실로 마땅히 맞게 되어야 하는 법인데 겉 이름만 있고 속 실지는 없으니 방법에 있어서도 헛것이고 일에 있어서도 말단입니다. 군 기를 만들면 쓰게 될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 만든 자가 어찌 오래되어 실질과 이름이 맞지 않는 데다가 대들보에다가 차고 실형에도 가득한 것을 절반은 100년쯤 묵은 것으로서 모두 조음이 들어 조음이 먹어 하루 걸러 한 군데 부서진 것이나 수리하고 두어 달 걸러 한 군데 부러진 것이나 고치게 되는데 날이 쌓여 한 달, 달이 쌓여 한 해가 되어버리므로 그 해에 수선해 놓은 것이 다음에는 이미 버린 것이 됩니다. 100시령이라 쌓아놓은 활은 그 100시령의 것이 단 10벌도 쓸 수가 없고 10부씩 철해 놓은 갑옷은 10부 중에 하나도 입을 것이 없습니다. 화살, 창, 투구, 병장을 보아도 모두 그러하여 수효만 수천 수백씩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장차 어디다 쓰겠습니까? 신은 쓸데없는 기구들은 모두 버리고 힘을 들여 정밀하게 제작하여 어느 것이나 쓸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방에 걱정되는 것이 없어 병혁을 거둔 지 오래되어 장수나 사졸들이 게을러져서 위사는 탈만한 말이 없고 수병은 쏠만한 활이 없습니다. 매양 점녀를 받게 되면 교대하여 서로 빌어 쓰는데 하루 빌어 점녀를 받는 말의 사기 배가 한 필이나 되고 투구, 갑옷, 활, 화살은 부서진 것이 아니면 부러진 것이건만 수령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본래부터 풍습이 된 것이어서 내가 갑자기 고치기는 어려우니 고치려다 비방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하다. 또한 태평한데 무슨 외부의 침범이 있겠는가 합니다. 수사도 같은 사람들이고 병사도 또한 그리하여 모두 군사들을 무마는 해야 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됨을 알지 못하니 가령 한 모퉁이에서 사변이 생긴다면 비록 한신과 백기로 장수를 삼은들 어찌 맨손으로 적을 방어하고 맨몸으로 선봉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요사이 본부의 군사를 점령해 보건대 군장을 두 서너 가지만 갖춘 사람도 10명에 한둘이 못되고 말은 대소간에 갖춘 사람이 100명에 두 서너도 못되어 말이 없는 사람이 전부이고 군장 없는 사람이 태반이었으니 만일 이대로 두기를 편안히 여겨 시급히 경장하지 않다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갑자기 시변을 만나게 된다면
사변을 만나게 된다면 비록 구월로 위험을 주며 시한을 정하여 성화같이 독촉하더라도 이미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유독 태평에만 버릇이도록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군액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집에 살림살이를 돕는 남은 장정이 없으므로 몸에 주림과 추위가 절박하여 힘이 군장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는 이미 장정이 없으므로 살림살이를 해나갈 수 없고 나가서는 또한 행력을 조력하게 되는 보솔이 없는데 군사들이 말을 어떻게 완비하고 어떻게 정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군액을 감하여 보솔이 넉넉해지게 하고 또한 집에는 남은 장정이 있어 생업이 여유가 있고 군마를 완비하게 해야 하니 만일에 큰일이 생기게 된다면 군적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군사가 될 것입니다. 군사는 정병이 귀중한 것이니 어찌 꼭 많아야만 합니까? 보병이나 수군이라도 을의 토목과 구사의 역사에 나가게 되어 만일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대신하는 사람이 당직에 나가야 합니다. 대신한 사람이 혹 빠져버리면 죄가 그에게 돌아가게 되고 마침내는 또한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하여 징발이 일족에게 미치게 되는데 일족이 지탱하지 못하면 먼 동족에게까지 미칩니다. 또 이보다도 심한 것이 있으니 선상이 그것인데 빈부는 묻지 않고 인구만 헤아려 공물을 배정하여 반드시 다 받음으로 지탱하지 못하면 도망가고 도망가던 동족도 따라서 흩어져 날로 없어지고 달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은 바라건대 군액을 감하고 번 차례를 줄여 생업을 보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물을 감하여 가산이 탕진되지 않도록 하소서 하였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3일 갑오 5번째 기사 정순붕을 형조 참의로 방귀온을 사관은 정원으로 이 안세를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이기를 경원 부사로 삼았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4일 얼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4일 얼미 두번째 기사 남군이 예조판 서 및 대제악을 사직하였으나 허락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4일 얼미 세번째 기사 불시의 경연에 나아가다 시독관 조우가 아뢰기를 이단 중에 석가의 일이 가장 이치에 근사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말이 그에 패다는 양묵보다 심하다 한 것인데 정자의 문인들도 뛰어들어 간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 이를 알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참참관 박세희는 아뢰기를 그가 심성을 논한 것이 모두 이치에 근사하기 때문에 그의 패단이 매우 크고 이러므로 정주가 극리역 변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와 석은 음과 양이 있음과 같아 없을 수 없습니다. 그가 승하고 쇠함이 각기 시계가 있었으니 전조 같은 때는 입에 걸어 논할 것도 없거니와 아조의 세종께서는 동방의 성주이시면서도 만년까지 불교 숭상을 좋아하여 내불당을 세우기까지 하셨으니 이는 실제로 그의 방법에 빠지셨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홍문관 관원 및 성균관 유생들이 모두 상소하여 극년 논하에도 마침내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홍문관 관원도 파지까지 하셨으니 무슨 까닭으로 그러하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도 의아스러운 일이 없으십니다만 만년에 이르러 의지와 기력이 쇠해지신다면 또한 이런 패단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점을 체념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종 때 불교 숭상한 일은 잘 알 수 없으나 이는 고려의 남은 풍습이 없어지지 않아 습속에 따라서 그러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상하가 모두 그런 줄을 아니 반드시 이런 패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끝을 삼가기를 처음처럼 한다는 말은 과연 옳은 말이니 원대한 생각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없었으면 안 된다. 또 불교를 배척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찰을 헐어버리려 하는데 이는 특히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중들이 있다면 비록 사찰이 없더라도 반드시 구를 만들어 놓고 살게 될 것이고 만일 중들이 없다면 사찰들이 한갓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대저 중들이 비록 해는 끼치지 않지만 놀고 먹음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는데 만일 중이 없게 되면 사찰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니 지금 외방에서 중을 추세하는 일을 잘 살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자 우가 아래기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사정들에 나아가 정경 문신들을 전강하였다. 이어 지변사 제상을 인견하여 변방일을 묻자 우찬성 이 장군이 아뢰기를 이기는 매양 육진의 소임으로 있었습니다. 피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인물이 부족한 것 같은 실정인데 기는 또한 계책과 생각이 장원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 의지로 보냄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기의 인물이 경원부사에 합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망하여 제수한 것이다 하였다. 우의정 안당이 아뢰기를 신옥형은 비록 문학을 알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기처럼 미치지 못하니 이기로 의주 목사를 삼고 신옥형으로 우후를 삼음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사람 목사를 삼고 싶기 때문에 옥형으로 한 것뿐이다 하며 장군이 아뢰기를 이기도 또한 무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사원 조광조가 아뢰기를 경상도 스사 고자겸은 기질이 잔약하고 또한 병이 있어 능히 이를 다스려 가지도 못하고 전에도 안변원으로 있다가 또한 논박을 받아 채직되었었으니 지금 변장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채직함이 가하다 하며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좌우의 아래는 말에 이러하니 마땅히 신옥형을 이기로 바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눈이 이러하니 바꿈이 가하다 하였다. 정경문신은 오경중의 일설을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37세 미만의 당 하관에게 시험보여 상벌하는 제도이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불시의 경연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이 선릉에 친제하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동부성지 홍언필이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이영경을 사헌부지평으로 이기를 의주 목사로 조윤손을 경상 좌도 수군 절도사로 오맹선을 충청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사관 이성동이 아뢰기를 황해도의 풍제와 수제는 매우 놀라운데 재변이 생기는 것을 반드시 불러들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이 과연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이미 삼공에게 물었거니와 만일 인심이 버릇이 되어 상사로 여기면 안 된다. 어제 동쪽 교회에 나갔다가 보건대 벼가 많이 여물지 않았으니 이는 매우 염려스럽다. 성동이 아뢰기를 장은량은 이미 북청 판관이 되었다가 지금 우후로 전임되었으니 제대하는 동안에 반드시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아랫말과 같을 것이나 인물이 부족하며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며 성동이 아뢰기를 이기가 근본에 의주 목사가 되었는데 기는 무죄가 있고 또 방략을 가졌으니 반드시 소임을 잘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의주는 요괴지어서 불행한 일이라도 있게 되면 마땅히 갑옷을 입고 말을 달려 몸소 화살 속에 앞장서는 사람이라야 그 소임에 능란한데 기는 그러하지 못할 듯 싶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의 대신들이 말했고 이 장군이 또한 기는 무사에도 능하여 그 소임을 감당할 만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1일 애민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연안부사 이 계복은 탐하여 합당하지 못하고 형조 정랑 권우는 육조에 합당치 못하니 모두 채직하기 바라며 평안도 우후 장은량은 이미 북청 판관이 되어 가족을 데리고 갔으니 이제 만약 이 사례만 반드시 배단이 있을 것이다 하고 헌부가 또 한 권우의 채직을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1일 애민 세 번째 기사 중조에서 제주도 표류민 17명을 수의한했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이계복 권우는 채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호 36권 중종 14년 9월 1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시덕관 조우가 아래기를 소신은 학술이 본디 부족하고 비록 지향은 있지만 기질이 혼탁한데 지금 외람하게 중한 자리에 있기가 매우 미안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우는 지난날 공주 좌랑으로 있다가 창거 과에 올라 홍문관 교리에 전임하여 한때 물망이 있었다. 창거 과가 폐지됨에 미처 집에 있더라도 그리 궁핍하지 않을 터인데도 소소한 벼슬을 얻으려고 노력하여 홍문관 교리에 재배되었다가 드디어 결성현감이 되어 그에 하는 짓이 별로 취할 것이 없으므로 당시 공론이 경멸했었다. 김익이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늙어 말단관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사람들이 모두 노엽게 여겼으니 안정을 고수하여 한가로이 물러가기를 반드시 이 영경 강은처럼 한 후에야 끝까지 군자의 의지를 보존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증조실호 36권 중종 14년 9월 1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강탑 이를 어제 정부와 의논한즉 모두들 말이 전일 시약할 적에 또한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빼고 만들지 않았으며 중국의 예부 낭중 최걸에게 물은즉 탑이라는 말은 상이라는 말이니 임금이 거기 와서 앉는 것이 아니라 곧 삼로 오경이 올라가 앉는 탑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상한 것을 알 수 없으니 아직은 빼고 만들지 말았다가 정조사 김세필이 자세히 물어보고 오도록 한 다음에 그런 예절을 거행하며 어떠하리까니 상이 그리 하라 하였다. 준조실호 36권 중종 14년 9월 1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함경도 안변부의 지진이 일다. 증조실호 36권 중종 14년 9월 14일 얼사 첫 번째 기사. 사헌사 김급핍이 연경에서 돌아와서 서계하기를 황제가 행원에 나가 놀며 법도 없이 양한적들과 어울려 노는데 행원이란 곧 양한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황제는 또 자주 회동간에 행행하여 달사, 회회 등의 모든 추장들과 서로 희롱하였으며 회해로 하여금 음식을 차리도록 하고서는 황제가 스스로 맛보았고 들은 오랑캐 옷을 입고 그들의 풍습을 익혔으며 행행하기를 때없이 하므로 태감과 소환들이 윤번으로 거기에서 숙직했습니다. 황제가 항시 놀이만 일삼고 한 번도 조회를 보지 않으므로 도찰원이 서로 상사에 그만두도록 하나 했으나 듣지 않고 놀이가 여전하였으며 육부의 상서들이 부하 동료들을 거느리고 또한 극력 용기하자 황제가 직책을 벗으나 이 일을 논한다 하여 특별히 상서와 신랑들만 용서해주고 낭중 이하 모든 관원들은 오문 밖에다 5일 동안이나 꿇어 앉혀 놓고 죄의 경중에 따라 형장을 가하므로 이로부터 조정에 관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딱 연산군이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이 태학관에 행행하여 되례로 선성들에게 친히 제사하고 드디어 명륜당으로 나아가 시학하고 원복 예를 거행한 다음 유생들을 먹였으며 이어 동지사 이은탁 등에게 명하여 경의를 논란하게 하고 또한 유사들을 강을 받았다. 사신은 논한다. 제사할 때 달이 밝고 별이 빛나고 문며 모습이 숙연했으며 변두가 고요히 아름답게 놓여 있었다. 환패가 쟁그랑거렸으며 주상께서도 오르내릴 때 정성스러운 뜻이 흐리지 않고 오직 옥소리가 들릴 뿐이었으며 시약 때에 이미 서쓰는 훌륭한 유사들이 뜰에 가득 차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만명으로 헤아릴 수 있었는데 강론과 문화는 오히려 명제만 못하여 듣기에 흡족하지 못하므로 식자들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여겼었다. 대례는 성대한 제물을 말한다. 곧 제사의 우, 양, 시 세 가지를 각각 통째로 갖추는 것인데 뒤에는 소만 갖추기도 했다. 변두는 제물을 담아두는 제기를 말한다. 변은 실과와 건육을 담아놓는 대그릇이고 두는 김치와 젓갈 등을 담는 나무 그릇을 말한다. 관패는 조복 위에 느린 옥주를 말한다.
진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간운이 장은 리양의 이행임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승지 박세희가 이은 효빙이 탈옥하여 도주한 일을 입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하며 세희가 아뢰기를 진주는 인물이 번성한 곳인데 목사 신영홍이 앉아서 탈옥하는 일을 보기만 하고 잡지 못하였으니 잡아다가 추문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승지를 보내 영산군 이전을 문병하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6일 정미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이 인은 이조 주하랑으로 있다가 홍문관 교리로 승진하였는데 출신한 지 오래지 않았으니 퇴직하기 바라며 한 세창은 본디 부귀한 집 자제로 사리를 알지 못하여 철산 군수가 될 수 없으니 퇴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인은 퇴직할 수 없고 세창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6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연자임을 승정원 주하승지로 권전을 이조 주하랑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전이 지난날에 정은이 되어 이조 판서 신상을 논박하려다가 동료들의 뜻이 한결같이 못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누차 경연에서 극력 상의 과실을 논박했었는데 이에 이르러 전이 주하랑이 되었으니 상이 그만두게 만들려는 계책을 부린 것이다. 상은 사림들이 소중히 여기는 처지로서 별로 실수한 것이 없고 유독 김씨과 서로 좋지 못했었는데 전이 식견과 영양이 어둡고 천박하여 항시 김씨가 여론을 부여하여 이런 의논이 있게 되니 사람들이 깊이 애석하게 여겼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동지사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 인은 교리가 되었는데 비록 그가 쓸만한 사람이기는 하나 급급하게 발탁하였음은 신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듣건대 인이 이조 난관이 되었을 때 동료들과 서로 맞지 않았다 하니 우선 채직하여 경박한 버릇이 없어지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물이 없기 때문에 승진시켜 쓴 것이다 하였다. 광조가 아뢰기를 시학하신 일은 지극히 훌륭하고 아름다웠는데 다만 강론하는 일을 잠옷 유생들 하듯이 하고 상하가 능히 서로 문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옛적에 한나라 명절은 지극한 임금이 아니었는데도 이몽 배로하는 날 교문에 둘러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억만으로나 헤아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만 못하였으니 진실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날 일이 조용하지 못하여 성상이 마음에 유념하지 못하신 듯하오나 신은 매우 마음속에 한스러웠으니 이 뒤로부터는 성상께서도 또한 평주하시고 강론하심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각도의 서장을 보건대 풍의 수해의 재변이 심히 많으니 민생이 매우 염려스럽다 하자 광조가 아뢰기를 지금은 사습이 볼만하게 된 뒤 듯한데도 재변이 생기면 난망한 세상과 다름이 없으니 이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신과 같은 무리들이 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기강이 해이된 소치로 그러는가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기강이 해이되었다 하겠으니 요사이 윤효빙이 탈옥한 일을 보건대 매우 놀랍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신등도 또한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효빙은 본디 광패한 자로서 그가 도피하였으면 죽더라도 죄가 남거니와 그의 아들이 아비의 죄를 민망히 여겨 노복들과 모야에 탈옥시킨 것은 곧 고수가 살인을 하였다면 순이 몰래 얻고 도망갔을 것이다. 한 말과 같은 일이니 비록 죄를 주어야 하더라도 그의 아들 된 사람으로서의 무궁한 인정에 있어서는 진실로 그 주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그의 아들이 일찍이 상수하고 본사에 와서 호소하는 것을 보고 매우 그 사람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하고 정은 방귀온이 아뢰기를 전번에 신이 정원에 들어갔다가 한 사람이 소리 높이 어떤 자의 상소문을 읽는 것을 보고 물어본 즉 효빙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가 죽을 죄에 있으니 마땅히 엎드려 구원해야 할 것인데 어찌 감히 평소처럼 의기양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광조가 아뢰기를 읽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로써 그의 임무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광조의 말은 사이에 얽매여 남의 정당한 의논을 들었지만 반성하여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구차한 말로서 막은 것이다.
그가 임금 앞에서도 오히려 감히 이러하였는데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있었어야겠는가. 그의 심수를 환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광자가 또 이 인의 승직이 합당치 않음을 아뢰니 상이 채직하라 하였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17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상이 개성뉴스 조원기 평안도 절도사 이안세를 인견하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17일 모신 세 번째 기사 좌이정 신용계가 병으로 그 두 차례를 사직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17일 모신 네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1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큰 눈이 내렸다. 조개를 들었다. 지평 이연경이 아뢰기를 더건대 충청감사 이운이 갈려올 때 청주 기녀들을 데리고 진천으로 가서 누각 위에 올라 풍악을 했다 합니다. 지금 조정에서 새로 이어 악을 폐지하여 자정께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운이 한도의 장관으로서 감히 이러하였으니 아랫 백성들이 어디서 보고 교화되겠습니까? 바라건대 파직하여 그의 잘못을 알도록 하소서 하고 헌납송호지는 아뢰기라. 운은 옳음과 그름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지금 영경이 아래 말하더건데 과연 잘못했으니 모름지기 채직하여 그가 잘못한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운의 착한 치적은 조정이 모두 칭찬하는 일이나 기녀를 데리고 풍악을 울린 것은 될 일이 아니니 대신의 의견은 어떤가 하며 우의정 안당이 아뢰기를 지금 영경은 말하더건데 운의 일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여색이 사람을 현혹시키기란 가장 쉽고도 풀려나기 어려운 것이었어. 본디 지조가 굳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빠지게 되니 이 때문에 사람을 많이 손상하게 될까 싶습니다. 하였다. 호지가 아뢰기를 호조 정랑 연계는 이미 혼인의 예를 잃어 일이 진실로 올바르지 못하니 육조의 난관이 될 수 없고 덕천 군수 이고는 염치가 없는 사람이니 모두 채직하소서 했으나 윤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걔는 당초에 종실의 선유와 약혼하였다가 급제하게 되자 정렬을 맞아 아내로 삼았었다. 뒤에 심사순과 거치되어 날마다 술마시기를 일삼았는데 사순이 간관이 되었서는 또한 그가 아버지 상사에 근신하지 않음을 논박하였으니 사람들이 한가 사순이 친구 팔아먹은 것과 야박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걔의 친구 취택을 또한 비웃었다. 그는 전국대 울면서 애걸하여 공신에 참여하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겼었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18일 기호 두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성준돈이 병으로 사직하니 채직하도록 하였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18일 기호 세 번째 기사 질광에 나아가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18일 기호 네 번째 기사 대선 조광조 등이 아뢰기를 지평 이연경이 유운의 잘못을 아뢰어 파직을 청하기에 이르렀는데 신등은 전일에 아뢰기를 운은 직무에 능하다 하여 임임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선악이 다르게 말하였고 한 관사이면서도 공론이 갈래가 생겼으니 신등의 직에 있기 미편합니다. 하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18일 기호 다섯 번째 기사 간원이 윤계 이곤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18일 기호 여섯 번째 기사 김포 유학 박순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천지에 참여하여 화육을 돕고 도를 강명하여 나라를 경륜하는 것이 제상의 직책이니 만약 혹시라도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신화된 사람의 도리를 다하여 임금의 요순 같은 성인이 되게 할 수 있고 어찌 엄양을 조화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우리나라 공경대부들은 권세를 끼고 방자한 짓 하기를 기탄 없이 하고 막대한 재물을 거두어 모두 서로 사치를 숭상하며 자제들의 저택도 궁궐처럼 참람합니다. 심지어 강가나 산 위에다가 띠를 베고 돌을 캐며 땅을 파고 털을 닦아 두어 달 동안이면 화려하고 나는 듯한 큰 정자가 쓰는데 눈부신 단청을 해놓고 유관이라 하며 방탕하게 즐기는 장소로 삼으니
어찌 신하는 신하 노릇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이고 하늘 받들기에 두려운 듯이 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전하께서 패주가 패망한 것을 거울 삼아 유관하는 곳을 허하셨으니 이는 신자된 사람들이 마땅히 거울 삼아 본받아야 할 일인데 공경대부들이 상의 뜻을 체득하지 않고 항시 화려하게 정자 짓는 것을 자랑 삼아 하여 방탕함이 법도가 없으니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경외에 지은 정자들을 헐도록 명하여 신자들이 모두 유신에 참여하도록 경계하신다면 하늘에서 아름다운 징조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 상수의 말한 정자를 지어놓고 유관한다고 한 것은 심정을 가리킨 것이니 이때 정이 나이 젊은 사람들이 논박을 받게 되자 때로는 더러 공암에다가 지어놓은 정자가 이에서 놀았으므로 그의 아우 심이가 자기 형을 미워하고 가만히 박순을 교사하여 상소하게 한 것이다고 했다. 의의 사람들이 비록 우매하고 망령된 듯 하지만 형제간은 지친이어서 비록 한 집안에서는 다투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모욕을 막아주는 것이니 막아주는 것이 미로 만일 정을 논박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의가 반드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의가 항상 그의 형을 비방하여 상소하게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단지 이런 일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증조실로 36권 중종 14년 9월 18일 기호 7번째 기사 경기의 수원 양주 등 23고을에 내린 눈이 두어치 가량이나 쌓여 산과들이 온통 흰색이었다가 이튿날에야 녹았다. 아이고야. 진조실로 36권 중종 14년 9월 18일 기호 8번째 기사 전라도 전주에 눈이 내렸고 인가의 장미꽃이 초여름처럼 만발했으며 담양 무장에서는 배꽃이 피었고 고부군에는 우박이 내렸고 복숭아 및 옥매꽃이 만발했으며 영광, 순창 등 12고을에는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였다. 아이고, 무슨 날씨가 이래 희한하네. 진조실로 36권 중종 14년 9월 1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재변이 생기지 않은 때가 없는데 어제는 눈이 한겨울처럼 내려 매우 놀랍다 하며 영사 안당이 아르기를 천재와 괴이한 일에 겹쳐 생기니 이렇게 되는 까닭을 실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신과 같은 재득도 없는 사람이 삼공의 자리에 인원 수만 채우고 있으니 어찌 한 가지 일이라도 맡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재변을 내림이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옛 임금들이 삼공을 책면한 것이 어찌 그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신을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재변을 진실로 어느 일의 반응이라고 지적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간절한 것은 백성들 일이니 벼와 곡식이 들판에 있는데 어떻게 눈이 쌓였으니 이렇게 눈이 쌓였으니 장차 어떻게 거두어 드릴 것인가 하며 대사관 이 성동이 아뢰기를 재변이 생기면 반드시 연유한 데가 있을 것이니 외방의 송사가 실정대로 되지 못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늘에 응답하기를 실지로서 해야 하고 형식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형식으로만 하고 실지로서 하지 않는가 싶어 내가 일찍이 이를 염려하였다 하며 대산 조광조가 아뢰기를 재해가 이처럼 그치지 않고 생김이 어찌 그 까닭이 없겠습니까? 지금 조중이 청명해지고 상하가 화합하게 되어지면 혹 논박을 받고 물러간 사람이 있으니 그의 마음이 불평하게 여기는 일이 많다면 그런 기운이 자연히 화평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의 36권 중종 14년 9월 1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강필 우의정 안당이 재변 때문에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호 36권 중종 14년 9월 1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충청감사 유우는 기녀를 데리고 풍악놀이를 하여 한도의 모범이 될 수 없으니 재직하기 바라고 진주 목사 신영홍은 이미 잡아 오도록 했는데 범한 죄가 가볍지 않아 사세가 도로 맡길 수 없으니 먼저 재직하기 바랍니다 하고 가느니 또한 유운 및 윤계의 일을 아뢰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진조실호 36권 중종 14년 9월 19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삼공이 손중돈을 잉임하기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프다고 할 것 같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19일 경술 5번째 기사 얼음이 얼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2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정원이 병조의 뜻을 가지고 아뢰기를 평안도 절도사의 계본 가운데 말한 건주의 야인들의 일이 염려스러우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추장이 변장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 부락의 한 사람이 죄도 없이 조선에게 살해되었는데 그의 자제들이 보복하려 하니 마땅히 위로하여 안정되게 해야 한다 하므로 절도사가 사유를 갖춰 계문했었다. 상이 이르기를 정부 및 지변사 제2상과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건주인은 지금의 길림성 명길현을 부건이며 목릉하 유역 일대 여진독을 다스리기 위해 명나라 성조 때 세운 위이다. 뒤에 청나라 발생지가 되었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2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최중홍을 충청도관찰사로 박호를 판결사로 삼았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2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최중홍이 충청감사가 되었는데 중홍은 평소에 경력한 데가 매우 간단한 곳이기는 하나 또한 정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화하고 출적하는 소임에는 모자란데 더구나 구임하는 처음이어서 계획하고 설치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2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죄수 10여인을 처형하다. 중종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2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최중홍을 채직하게 청하고 또한 무과의 사람을 뽑을 때 강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중홍은 일찍이 달 다스린 지적이 있으니 채직할 수 없다. 무과의 강서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기 장단부에 우박이 내리고 뇌성이 진동하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2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충주 괴산 연풍 등 고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집이 모두 울렸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2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불시경련에 나아가다 상이 비현업에 나아가 예조판서 남곤 우찬성 이장곤 경기관찰사 한효운을 인견하였는데 곤이 아뢰기를 신등이 후릉을 가보니 금년에 시급히 수축해야 할 선인은 아니었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일에다가 능침의 역사를 시작하면 신도에게 미안한 일인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부득이 수축해야 할 차지라 마땅히 민폐를 돌볼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사를 시작할 것이 없다 하고 효운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기전 안에 큰 수해가 있었고 또한 서리가 일찍 내려 벼가 많이 손상되었으니 빈궁한 민생들의 생활이 오죽이나 곤란하겠는가 경이 우연한 일로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치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하며 효운이 아뢰기를 올해는 사사자축이 모두 탕진되고 공년도 또한 고갈되었으니 부득불초 운해 오는 계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전 백성은 공부와 자벽이 다른 도보다 배나 되어 민망스러우니 바라건대 대신들과 누나에 재감할 수 있는 공물을 감함이었다 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물은 전일에도 더러 감한 때가 있었으나 각 고을이 오히려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로 백성이 혜택을 입지 못한다 하니 어찌하여 그러는 것인가 하며 효원이 아뢰기를 한갓 수령들만 즉각 준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또한 그때 바로 행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차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후릉은 정종 및 그의 왕비의 능이고 공름은 정부 양곡을 말한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2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최중홍을 채직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조실화 36권 중종 14년 9월 2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전개하였다. 홍자연은 단지 장속하고 충군하도록 하라. 장속은 물건을 바치고 장형을 면하는 것이다.
충군은 군역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충청치로 36건 중종 14년 9월 24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성운을 충청도관찰사로 박호를 병조 참지로 서지를 판결사로 박훈을 사관은 사관으로 최산두를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충주치로 36건 중종 14년 9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집이 박수문 정은 김익이 충청도 감사 성운이 한 방면의 소임에 합당하지 못함을 논하여 재직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사실은 논한다. 옛적에 유하혜가 세 차례나 내침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은 것은 비록 내침을 받기는 했어도 자신이 내침을 받을 만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외부에서 생기는 비난은 자기 마음에 기이할 것이 못된다고 여겨 이연하게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는 그렇지 않아 한 번 책을 읽게 되자 드디어 마음에 있지 않고 앙심을 품으며 때를 기다렸다가 중상하려고 하다가 기묘사화가 이르게 되자 용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협조하여 순치가 되어 그의 뜻을 이루었으니 소인의 원망과 악독은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다. 수문이 아르기라 이달 21일에 탈옥한 주인들을 처형했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이 지은 죄이기는 하지만 임금된 분으로서는 마땅히 자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날 망골리의 습일을 거행하느라 온 조정이 갔었고 고치도 평소와 같이 하였으니 매우 미안한 예례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처형하는 날은 본래 이를 보지 않는 법인데 그날 습일을 거행한 것은 예조의 잘못이다 하였다. 이기 아르기를 백성이 바야흐로 주림과 추위에 시달려 모두 유랑하여 흩어질 생각을 하는데 부역은 전과 다름이 없으니 이는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동지사 조광조는 아르기를 올해는 흉년이 더욱 심한데도 풍년던 해와 같은 예로 보고 감해주는 일을 거행하지 않았으니 백성의 유리를 구제하지 못할 듯 싶습니다 하고 이기 아르기를 경계의 학색교 일이 매우 문란해져 신은 적이 한심스럽습니다 하고 광조가 아르기를 경기 감사는 전년 학교 일 등에 마음을 쓰지 않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고 시독관 조우는 아르기를 기전 백성이 장차 굶주리게 되어 비록 국가에서 감해주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백성이 실다운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리하게 된 때를 당하여 구제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부모된 본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고 특징과 민상안은 아르기를 각 고을에서 장원서에 수납하는 과일 중에 비자 같은 것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아 매양 그 수량을 감하도록 아뢰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조가 침착하여 수량을 감하면 되는데 어찌 꼭 승전을 받아서 해야만 하는가 하였다. 진주시로 36권 중종 14년 9월 26일 장사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유운이와 사례기를 무릇 감사가 채직되어 돌아오면 을에 동지를 제수하게 되나 소신은 크게 실수한 일이 있어 논박을 받고 채직되었는데 도리어 동지가 되었으니 한가 소신이 마음에 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사에 있어서도 또한 되지 않을 일입니다. 신은 본래 무상한 사람으로 외람되이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서 그런 실수가 있었으니 조정의 욕됨이 심합니다. 또한 소신이 성색에 담담한 사람이었다면 어찌 그런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평소에 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은 것이니 신을 채직하고 죄를 지워 징계하는 바가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논한다. 공문이 운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영경이 들은 말이 잘못된 것이다 했었다. 상이 이르기를 본직을 채직한 것도 또한 징계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진조실호 36권 중종 14년 9월 26일 장사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옥사를 지체하지 말도록 신칙하다. 충주시로 36권 중종 14년 9월 26일 장사 세 번째 기사 박호를 형조 참판으로 특별히 제수하고 신공제로 충청도 관찰사로 성운을 병조 참지로 삼았다. 성운이라. 충주시로 36권 중종 14년 9월 27일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조우가 아르기를
어제 특별히 박호를 찬판으로 재배하였는데 신등이 듣기에 지극히 공편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재배하는 일은 반드시 물정에 맞게 된 후에 해야 하는데 호는 인물이 별로 뛰어난 인재가 아니니 이렇게 뛰어올린다면 요행을 노리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가 서로 나서게 될까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가 비록 그 인자는 아니었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제소한 것이다. 그러나 물론이 그렇다면 채직이 마땅하다 하며 설경 경세인이 아뢰기라 특지로 하는 일은 가볍지 않으니 시험삼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시험삼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쓸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였다. 준조 7월 36권 중종 14년 9월 2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불시 경련에 나아가다 근사로움을 진강하였는데 시간관 기준이 백성은 같은 동포인 이치를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 한 사람은 천지가 만물을 생장시키는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기 때문에 이러하는 것이다. 요사이 백성들이 흉년으로 굶주리는데 장차 어찌하면 구제되겠는가 하며 검토가 이 인이 아뢰기를 인이라는 것은 천지가 만물을 생장시키는 마음이니 사람이 만물을 생장시키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되 사사로운 뜻이 끼어들지 않도록 한다면 자인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백성 보기를 상처난 것처럼 하고 수레에서 내려 죄인을 대해 울었고 포주를 멀리했던 것은 곧 자연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본심이 무르게 가리면 살생하기를 좋아하여 천리가 없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하고 참청한 박세인은 아뢰기를 성상의 그러한 마음을 잘 확충해 나간다면 그 시료가 매우 큰 법이어서 발단될 때 채차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주는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전라도에도 또한 흉년이 들어 벼와 곡식이 이미 자랐다가 가을에 장마가 썩어서 떨어지고 잘 결실하지 못했는데 경기는 더욱 심합니다. 조정에서 곡식을 운반해다 구제하기를 오직 전라도 곡식에 의존하는데 본도의 흉년이 이러하니 장자 어떻게 구제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며 기사관 조구령이 아뢰기를 전라도 농사가 가을 농사로 가을 장마로 손상되어 모두 수확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면화도 없고 입고 먹을 것이 모두 어렵게 되었으니 지금 만약 거도의 곡식을 반출한다면 감사 수령들이 또한 본도의 백성을 구제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세희가 아뢰기라 근래 국가일을 보건대 대강령이 이미 거의 정해졌으니 어찌 요행을 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조신들 중에 아픈 사람이 참 많고 삼공 중에도 둘이 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 일을 보지 못한 지가 이미 반년이 넘으므로 일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대신은 비록 집에 물러가 있더라도 또한 직사를 잊지 않아야 하고 임금께서도 또한 물러가 있다고 여기지 말고 매양 자문을 해야 하는데 한갓 상께서 하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사면을 하고 일을 의논하는 점에 있어 또한 별로 아뢰는 일이 없으니 신은 조정일이 이로부터 소루해질까 싶습니다. 요수와 이 조정에서 의논하는 사이에 드러난 공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무릇 인물을 진퇴할 적에는 언제나 중난하게 여기는 법이니 비록 공론인 것 같지만 또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혹은 유언비어로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신이 매양 이 일을 아뢰고 싶었지만 직책을 넘는 것이 혐의스러워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논한다. 이때 사림들이 동료 간에 서로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어찌 꼭 구차하게 같아져야 하는가 했었는데 당시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교란시키려 하여 동료 간에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고 했으며 더러는 유언비어로서 이간하되 말이 뜻 있는 군자들에게까지 침범하며 듣고서 그대로 의아하기도 했었다. 세희가 앞으로 그런 패단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은근히 분간하여 임금이 이런 패단을 알고 바로잡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대신들이 과연 나쁜 사람이 많아 조정 일이 전과 같지 못한 듯하니 어찌 되겠는가 하였다. 준과 세희가 진언하되 말이 매우 간절했었다. 사실은 논한다. 준 등이 스스로 천재이르라고 여겨 오로지 성명만 믿고 열심히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각기 생각한 바를 전달하되 심정과 말이 간절하고도 지극했다. 상께서도 또한 잘 받아 주었었다.
한갓준 등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때의 관간한 무리들이 시기와 사세를 헤아리지 않고 품을 치며 감탄하기를 옛날처럼 다스려진 세상을 당시에도 복구할 수 있다고 여겼었는데 구습을 갑자기 고치기 어려운 것이어서 인심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으니 어찌 간사한 사람들이 이를 기회 삼아 곁에서 관망하여 몰래 비웃다가 일망타진하려 할 줄 알았겠는가. 조강조가 비록 사람들 풍습이 과격한 줄 알았지만 억제하지 못하고 혼자만 근심하여 미처 조치하지 못하다가 사림의 화를 부르게 됐으니 애석하게 견딜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아이고, 임금이 구태타. 충정실록 36권 충정 14년 9월 2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강필이 병으로 사직하니 상이 인견하고 제 구제와 변방을 안정시킬 계책을 물었다. 충정실록 36권 충정 14년 9월 2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주연하다. 충정실록 36권 충정 14년 9월 2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흥량현 점안리에 아가위 꽃과 배꽃이 곳곳마다 피었다. 정함리. 충정실록 36권 충정 14년 9월 2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밖으로 특별히 형주 찬판으로 재배되어 하였는데 지극히 온당하지 못하니 개정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충정실록 36권 충정 14년 9월 2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명나라 여지도를 대내에 들이도록 하였다. 충정실록 37권 충정 14년 10월 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기 제상 어사 이희민이 복명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희민이 농사가 부실하고 백성이 굶주리고 학교가 폐이한 일들을 아뢰니 임금이 관찰사를 명수하여 하유하였다. 충정실록 36권 충정 14년 10월 1일 충정실록 37권 충정 14년 10월 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주현은 여기서는 태백성이 낮에 보이는 것을 말한다. 또 경천이라고도 하여 역시 태백성이 낮에 보이는 현상을 기록하는 낱말이 있는데 주현과 경천은 그 보이는 위치의 차이를 표현한 것이다. 태백성은 곧 금성인데 지구보다 태양 쪽으로 가까이 있는 태양계의 행성이므로 지구에서 보면 태양을 앞서거나 뒤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별은 지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별이므로 날이 흐리면 낮에 보일 수가 있는데 한낮 곧 해가 중천에 빛나야 할 때에 햇빛이 흐려서 이 별이 태양 근처 곧 오방에 보이는 것을 경천이라고 동쪽이나 서쪽으로 치우쳐 비교적 낮은 곳에 나타난 것을 주현이라 한다. 예전에는 이 별이 낮에 나타난 것이 양기고세하여 일어나는 천문의 이변이 흉조라고 생각했었고 경천은 주현보다 더한 흉조로 여겼다. 충정실록 37권 충정 14년 10월 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남해현에 백꽃이 피다. 지난날 금은부터 백꽃이 한창 피었다. 충정실록 37권 충정 14년 10월 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지의 향축을 진전하다. 충정실록 37권 충정 14년 10월 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제약을 내려서 신용계의 병을 구원하고 또 승지를 보내어 문병하도록 명하다. 충정실록 37권 충정 14년 10월 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보통 품질의 사기를 대내에 들이도록 명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사기는 잣단 물건인데 명령까지 하는 이런 옛 관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임금이 각사에 저장하는 물건은 쓰이는 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처음 즉위하는 때에는 국가의 저축이 충족하였으나 기묘년 이후로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대내에 들이라는 명이 자주 내려서 말년에 가서는 관가의 저축에 말랐다. 그러므로 나라의 일이 있으면 다 저자에서 사들이도록 요구하고
각 고을에서 바치는 것도 다음에 공물을 다 앞당겨 받아들이니 백성이 바치는 것이 상공보다 갑절이 되어 중예가 곤패하였다. 경연에서 늘 이 일을 농급하였으나 임금은 그래도 고치지 못하였다. 연산군하고 같이 하네. 진조 7월 37일 중종 14년 10월 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신용계의 줄기. 임금이 보고를 듣고 놀라고 슬퍼하여 도성제게 명하여 특별히 부증을 보내게 하고 정부 예조에 명하여 그 애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광필, 안당, 남곤, 이유청, 윤은필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라. 그 애는 예문에 실려있고 대전에도 특지가 있으면 거행한다 하였으나 조종주로부터 거행한 적이 없고 또 예문에 별전해서 거행해야 한다 하였으니 우리나라에 별전이 없으며 이제 또 비가 내려 날씨가 습하니 행례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과연 예문에 실려있음을 의논하게 하였으나 오늘은 우세가 이러하니 거행하기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신용계는 고령부원군 신숙주의 손자인데 성품이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협기가 있었다. 그 아버지 신면이 함경 감사가로 있다가 이 시해가 난 때에 죽었는데 그때 공은 나이가 아직 어렸으나 부년이 반드시 보복하려는 뜻을 가져 와신 상담하여 있지 않고 가해한 사람 물색하다가 도하에서 만남에 역사를 청해서 기어코 죽이고야 말았다. 사람들이 그 의리에 감복하여 기계로 이름 났고 살림에서 중에서 교유한 사람은 다 한때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성종이 뽑아서 옥당에 두고 사가 독석해 했는데 대제학의 벼슬에 올라 대제학의 벼슬에 오래 있었고 일찍부터 의정의 벼슬에 올랐는데 천망에 맞았다.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너그러우면서도 솔직하여 대절을 지키고 세목을 따지지 않았는데 집에 있었으나 나라의 벼슬학은 안팎의 한결 같았다. 묘당에 들어가서는 강기만을 제거하고 절목은 따지지 않았으며 경연에서는 중론이 혼잡하게 나오면 공이 홀로 늘 의리를 들어 한마디로 결단하였다. 평생에 명예나 행실에는 구구하게 얽매이지 않았으므로 성색을 좋아하는 버릇이 잠옷 있었으나 남들이 이를 험잡지 않아 물망이 절로 높았다. 시비하고 인물을 헐뜯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또 기능으로 남을 깔보지 않았으며 오직 술을 좋아하고 방일하였으며 재물에는 단박하였다. 명문 세가로서 지위와 권세가 극진하였는데도 집에는 잡된 손이 없었으니 그 소관하기가 이와 같았다. 병이바야흐로 위급할 때에도 상이 4권을 보내어 문병하면 부축을 받아 일어나서 조정에 있을 때와 같이 예배하였으니 삼가는 것이 또한 이와 같았다. 또 사신은 논한다. 나라에 재상이 있는 것은 마치 집이 기둥이나 주춧돌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아니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 제 몸을 돌보지 않고 고든 말을 하며 대절에 임하여 절개를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면 구차하게 그 뒤에 있더라도 마침내 밝은 사람의 비방을 면할 수 없다. 신용계는 평소에 마음 쓰는 것이 장부의 도량이 있는 듯하고 그 문장에도 칭찬할 만한 데가 있었으므로 청요한 벼슬을 두루 거쳐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공부하고 실천하는 학문이 부족하였으므로 대신이 되어 사기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위하여 꾀하였다. 안에 불평스러운 생각이 있으면 취하도록 술을 마셔 혹 정신을 잃고 거꾸로져 실려가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허도한 재상이라고나 했으나 그 속에는 반드시 무슨 비난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 사신은 논한다. 신용계는 성도가 단이하고 풍신이 호미하였다. 젊어서 부터 문장으로 이름나고 이제가 더욱 뛰어났으며 또 국마의 재주가 있었다. 마음 쓰는 것이 평정하여 혼인이 천작 그대로여서 절로 하나의 특기였다. 그러므로 그가 죽음에 사람들은 현우 기촌을 가릴 것 없이 다들 아까워하였다. 또 사신은 논한다. 저는 임금이 제안되고 내게 친히 가서 문병하고 이제 또 신용계의 죽음을 위하여 그 애의 예를 거행할 것을 의논하였으니 개연이 고례를 행하고 종친을 존중하고 대신을 존중하고자 하는 뜻이 어찌 우연한 것이리랴.
이 기회에 인심을 선도할 수 있고 옛 정치를 다시 볼 수 있었다. 더구나 신용에는 비록 경륜으로 보필한 공이 있어서는 능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제명이 있고 문장에 능하여 한때 이 명료가 되고 삼공의 지위에 이르렀으니 임금이 거예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할 수 없는데 정부 예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되 조종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삼았다. 이미 임금을 도리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따라서 선을 행할 기회를 막음으로 이런 임금을 만나서도 고려를 다시 보지 못하였으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